지금부터는 아이오 채널에 대한 향상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오 채널 하시면 또 용어를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오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저희 본 강의에서는 아이오 모듈이라는 말을 주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오 컨트롤러, 아이오 채널, 아이오 모듈, 아이오 프로세서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용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조기억 장치나 입출력 장치들은 CPU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I/O 채널 또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죠. CPU는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에 반해서 입출력 장치는 장치마다 종류도 다양하지만 또 처리하는 속도도 상당히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CPU가 입출력 장치하고 만약에 1대1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CPU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CPU는 일을 처리하는 처리기인데 노는 시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하나 두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CPU로부터 입출력 명령을 받게 되면 누가요? 입출력 장치가 입출력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되는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그런 CPU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필요하죠. 그 전자장치를 우리가 입출력 제어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입출력 제어기 I/O 컨트롤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CPU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전자회로 장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입출력 모듈의 기능을 설명할 것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보기 4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부 자원과 외부 장치 사이의 통신 흐름을 조정한다. 맞죠? 두 번째, 입출력 장치와 연결된 데이터 버스와 제어 버스를 구분한다. 사실은 입출력 모듈에는 이 데이터 버스와 제어 버스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조서 버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기억 장치나 프로세서의 속도는 입출력 장치의 속도보다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버퍼링 기능이 필요하다. 그렇죠. 데이터를 대신해서 모아주고 또 이렇게 해서 CPU하고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I/O 모듈을 쓴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오류를 검출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세서를 보고한다. 네, 이런 기능도 갖고 있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입출력 채널의 종류에서 여러 개의 소속 장치를 제어하고 접속된 여러 장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방식을 우리가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채널 선택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장치가 입출력 가능한 방식으로 스위치 장치를 통해서 각각의 서브 채널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멀티플렉서 채널이라고 합니다. 멀티플렉서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입출력 채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DMA 제어기. 이제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예요. 자, DMA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CPU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입출력 장치가 메인 메모리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DMA를 대행해주는 그 기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DMA 컨트롤러예요. 이 DMA 컨트롤러를 확장해서 제어기를 확장해서 입출력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입출력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또는 입출력 모듈이라고도 하죠. 자,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입출력 장치의 제어, 타이밍, 그 다음에 프로세서와의 통신, 입출력 장치들과의 통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입출력 모듈 또는 입출력 프로세서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출력 동작의 처리 기법에서 프로세서가 입출력을 직접 제어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드 IO라고 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인터럽티드 IO가 있었어요. 인터럽트 드리븐 IO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자, 계층적 입출력 모듈 연결 구조에서 버스 어댑터의 기능을 설명하시오. 자, 계층적 입출력 모듈 연결 구조라고 하면, 자, 제일 하단에 밑에 입출력 장치가 있고요. 이 입출력 장치 안에는 입출력을 위한 마스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외부에 있는 입출력 제어기와 통신을 하는 거죠.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출력 제어기는 입출력 장치와 CPU 사이에 세 개의 시스템 버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그래서 이 버스에 대해서 입출력 장치들이 많은 입출력 장치들이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버스 적응기라고 하는 또는 버스 어댑터가 이 버스에 붙어 있어서 많은 수의 입출력 장치들의 어떤 버스 사용 요청을 중재를 해주는 거죠. 자, 버스 어댑터는 입출력 버스와 시스템 버스를 연결해서 입출력 데이터들에 대한 제어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입출력 모듈은 속도 및 동작 특성이 유사한 입출력 장치들을 제어하고 관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입출력 모듈의 조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보기 데이터선, 즉 데이터 버스를 의미합니다. 주소선 하면 어드레스 버스죠. 그 다음에 제어선, 컨트롤 버스, 이런 버스 조직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내부 장치와 연결된다. 자,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상태 레지스터는 제어 레지스터로도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상태 및 제어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플래그, 스테투스 플래그죠. 요것들도 레지스터의 어떤 몇 개의 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입출력 모듈은 제어선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입출력 모듈에서 자신만의 주소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이제 입출력 모듈이 아니죠. 입출력 모듈은 연결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 상태 신호, 제어 신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입출력 모듈의 프로세서와의 통신 기능에는 프로세서로부터 받은 명령어를 해석하고 버스를 통한 프로세서와 데이터 교환을 해주고 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출력 모듈의 상태를 보고하고 입출력 모듈이 제어하는 주변 장치의 주소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상태 보고와 주소 인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출력 모듈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전송 데이터의 단편화 재조립 기능이 있다. 그런가요? 이렇게 고급 기능을 입출력 모듈이 갖고 있나요? 이건 아닙니다. 그죠? 프로세서와 통신을 하고 또 입출력 장치들과도 통신을 하고 입출력 장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오류 검출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보기고요. 1번이 잘못된 보기군요. 자, 다음은 입출력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기, 주변 장치들 사이에 전송 데이터 길이의 차이를 극복한다. 그렇죠. 입출력 장치들은 그 만든 제조사마다 독특한 운영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양하죠. 두 번째, 주변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간의 전송 속도 차이를 극복해준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 단어 길이 입출력 모듈을 얘기하는데 주기억 장치가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아예 잘못된 설명입니다. 네 번째, 주변 장치 간 데이터 형식의 차이를 극복해준다.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